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8월 공모주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피로 상장하는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요. K3I와 같이 청약하는 일정이고 환불일은 13일 화요일이거든요.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을 대신 스펙과 TDS팜 청약에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8월 19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전진건설 로봇만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이 변경된 종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3I가 21일로 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일에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만 단독 상장할 것 같고 21일 수요일에는 K3I와 TDS팜이 함께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 회사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 있지만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로봇과 딱히 관련이 없더라고요. 주목받으려고 그냥 이름에다가 로봇을 넣어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이와 같은 화면 보시는 이런 펌프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펌프카는 레미콘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를 원하는 위치로 배달을 해주는 장비이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전진건설 로봇의 펌프카는 한 대에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카를 주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북미가 판매 비중 42% 정도로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25% 정도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25% 정도는 팔고 있지만 판매 수량의 75%는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켓 쉐어를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38%를 점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국내 펌프카 세대 중에 한 대는 전진건설 로봇이 만드는 장비이고 해외에서는 8.1% 점유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펌프카 중에서도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펌프카 업계에서도 네임밸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아주 좋은데요. 23년 매출액은 1,584억 원으로 22년 대비 17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약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출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답게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은 870대 1이었고 2047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기관 수가 2000개가 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수준이지만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8.8%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청약하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 합격도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최근 코스피 종목인 산일전기나 시프트업과 비교를 하면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전진건설 로봇의 수요 예측은 대박은 아니고 그냥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8.8%, 건수 기준으로는 6.5%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나서 의무 확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가 16,5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을 5% 초과했거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16,5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80% 미만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80%는 넘겨야 공모가를 초과로 결정하는데 욕심을 조금 부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508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이니까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상장합니다. 자, 그러면 유사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 유사 기업은 진성 TEC, 수산중공업 두 종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4개분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PER을 계산을 해보니까 진성 TEC는 PER이 9.7배, 수산중공업은 PER이 9배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종목은 코스피 평균 수준 정도로 밸류를 받고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은 공모가 기준으로 PER 8.6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유사기업보다 밸류가 약간 낮기는 하지만 공모 가격이 초과가 되면서 갭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으로 좋은 시세가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IPO에서 약 308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61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77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청약 한도는 7만 6천 주로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이 6억 3천만 원 필요하고요. 최소 수량은 10주이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10주 이상 청약을 하시면 되고 증거금은 82,500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직원 수가 177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리사주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약 3,500주를 청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청약 수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1인당 증거금이 5,700만 원 필요하거든요. 직원들이 모두 소화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증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배정 물량에서 약간 미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모집 수량 100%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수량과 자사주를 각각 절반씩 구주 매출로 매각합니다. 유라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 구주 매출은 어차피 공모 자금이 회사로 들어가니까요. 모집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신주 모집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지만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50%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구주 매출이 있다는 부분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유통 물량인데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없고 공모주주 물량만 상장일에 유통될 수가 있는데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23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주식의 15%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금액도 300억 원대로 아주 가벼운 수준이거든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나서 유통 물량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 종목은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 없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도 없고 소액 주주도 없고 그냥 최대 주주와 자사주 그리고 이번에 모집하는 공모주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도 가볍지만 상장 이후에도 의무 확약이 해제되는 물량 이외에 기존 주주 물량이 추가된다는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 3년간은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고 한국거래소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작년 순이익의 50%를 배당하면 총 145억 원인데 한 주당 942원을 배당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5.7%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배당주로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배당을 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7월에 상장했던 코스피 종목들도 큰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프트업은 공모가 대비 49%까지만 상승을 했고 산일전기는 43%까지 상승했거든요. 다만 산일전기 다음 날까지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첫날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들처럼 코스피로 상장을 하기는 하지만 시가총액 사이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상장일에 패시브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보셨겠지만 유통 물량이 아주 가볍다는 장점은 있으니까요. 밸류와 관계없이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례청약까지 해보고 싶기는 한데 환불기간이 4일이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서 경쟁률 마지노선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비례청약을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말씀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매일 상장하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부터 상장하는 TDS팜과 대신 스펙을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오랜만에 청약하는 종목이니까요. 내일 이 종목 2일차 예상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